용민은 아무도 없는 회의실 구석에서 쭈그린 채 땡땡이를 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증권사 윤 팀장이 난입하고 신중하자고 했잖아요. 두당 5천만 원씩. 워크텍 전자. 텍. 벌써 140만 원 넘게 벌었어. 나 500만 빌려줘요. 여의도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빌딩에서 용민은 우아하게 커피, 아니 창문을 닦는데요. 용민은 이 건물 청소 용역 업체의 베테랑 미화원이었죠. 그런데 이놈의 얼룩은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어떻게 거기 좀 지워졌어요? 잘 안 지워지네요. 용민은 퇴근 시간이 늦어질까 노심초사해요. 정각에 퇴근할 수 있겠죠? 아휴. 사실 용민은 두 딸을 챙겨야 하는 워킹맘이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거 그렇게 안 빨아. 미안해, 세제가 떨어졌어. 다음날 용민은 아무도 없는 회의실 구석에서 쭈그린 채 땡땡이를 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증권사 윤 팀장이 난입하고 신중하자고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용민은 숨죽인 채 윤 팀장의 비밀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나도 안전하지 않다고. 수요일 내로 합병 발표 낼 거요. 일단 두당 5천만 원씩. 워크텍 전자. 텍 전자. 그러다 집에 돌아온 용민은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데 이 발표 이후 워크텍 전자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윤 팀장이 말했던 워크텍이 합병을 해서 주식이 떡상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용민은 증권사 직원들의 억소리 나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내연이한테 정보 줬다며 그간 주식 매매 차익이 무려 5억이었대. 이에 용민은 윤 팀장의 내부자 정보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그런데 용미가 이렇게까지 돈에 목을 매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아끼고 아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가계부. 아이고. 거기다가 용미에겐 어마어마한 사채빚이 있었어요. 이자도 못 내서 사채업자가 집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어영미 씨. 아니 뭘 했길래 사채까지 쓴 거야? 야, 돈 내라, 돈! 하고 싶은 말 해. 그래서 용미는 전 남편을 찾아가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 양육비 밀린 지 3개월이야. 야 이놈 뭐야? 양육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와, 법정 양육비래 봐야 고작 100만 원이야. 그러나 용미에겐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으니 도박은 끊었고? 안 해. 정말이야? 진짜라고. 그렇습니다. 용미는 과거에 도박에 미쳐 무과장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겁니다. 엄마도 자격이 있어야지. 이에 용미는 윤 팀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로또라는 걸 직감해요. 그러나 용미는 주식에 넣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늙어서 그래. 그래서 용미는 정말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가는데 오빠도 일로 와서 과일 같이 먹자. 오빠. 하지만 친정에서도 용미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네. 네가 왜 왔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사과가 목근형으로 넘어가겠니? 나 돈 좀 해줘. 오빠 돈 있잖아. 너 해줄 돈은 없어. 몰라. 나 돈 해줘. 이 집에 엄마가 잘못 키웠어. 두기 패스해야지. 얘 돈 없는 거 다 도박 때문이잖아. 너 이혼도 그래서 당한 거지? 야 여러분 이래서 도박하면 안 됩니다. 나 같아도 돈 안 빌려주지. 엄마 연기하지 마. 그럴래?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친정에서조차 낙인이 찍혀버린 용미. 10분째 이러고 있는데 안 지워져요. 또 얼룩 있으니까 빨리 지우고 넘어가요. 용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인생을 뒤집으리라 다짐합니다. 잘 배우고 좋은 차에 좋은 직장도 다니는 저 사람들은 돈으로 돈을 벌고 아무 가책도 없이 불법을 저질러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내 인생만 구질구질해야 돼? 왜?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라. 그래서 총알이 모자랐던 용민은 청소메이트 인경이와 한 배를 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윤 팀장의 내부자 정보를 빼먹기 위해 도청기까지 사고 말아요. 뭔가 좀 헐겁다. 불안한데. 그런데 이 도청기는 개 싸구려였으니 언니. 어영미. 안 들려. 야 이씨 돈이 없어서 중고로 샀더니 고장이 났어.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만. 하지만 이를 구원해줄 해결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용민의 불법 하숙생 공대생을 뛰어넘는 공대학원생 두영입니다. 두영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두영이는 용미의 도청기를 한눈에 알아봐요. 도청기는 왜요? 도청기에 대해서 뭘 좀 알아요? 좀 많이 낡은 데다 안에 전선이 헐거워져서 붙여놨는데 이렇게 용미는 두영이 덕에 도청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잘 들려. 드디어 청소자매는 도청기 설치를 위해 각을 재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윤 팀장이 자리를 뜹니다. 이에 용미와 인경이는 곧장 작전에 들어가죠. 지금 기회야.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 이 도청기를 어디에 설치하지? 그러다 용미는 도청하기 딱 좋은 곳을 발견하는데 그곳은 바로 환풍구. 하지만 환풍구를 열고 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윤 팀장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똥줄이 타는 상황. 이봐, 거기 뭐해? 거기다가 하필 이때 인경이는 청소반장에게 끌려나가고 군뱅이 띠야 뭐야? 빨리 나와.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 말 안 들려? 저쪽 회의실이 엉망진창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나는 지금 파트장님 따라서 회식 청소하러 갔다. 미쳤어? 야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완전 걸리겠어. 제발. 아이쿠야 걸렸다. 수자 언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건데. 사실 수자 언니는 청소자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는데요. 나도 떨려 죽겠어. 너 괜히 떨린다고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니지 마. 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거울 좀 봐봐. 나 지금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눈치 빠른 수자 언니는 돈 냄새를 감지하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수자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으니 청소반장에게 뭐든 일러 바치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파트장님! 이번에도 수자가 청소반장에게 일러서 인경이가 불려간 것이었죠. 법인 영업팀에 쓸데없이 둘이서 작업을 하더라고. 둘이 붙으면은 수다나 떨 테고 한 명을 회의실로 보내면 있어봐요. 그리하여 수자는 용미를 현장에서 덮치는데요. 이게 지금 딱 오해하기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수자는 오히려 용미를 도와줍니다.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겠어? 네? 시간 지나가잖아. 서둘러. 시간 조금만 더 끌어주세요. 수자는 윤 팀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데 안녕하세요. 일 안 하십니까? 사모님 몇 살이에요? 제가 사주를 좀 볼 줄 아는데. 청소는 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북동쪽에서 볼 일 있으세요? 북동쪽이면은 광화문인가? 가면 안 돼요. 왜죠? 야 무당이야 뭐야. 왜 가면?
이렇게 용민은 수자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가요. 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많이 막혀요. 차가. 이제 나랑 볼 일이 남았지? 그리고 수자는 청소자매를 옥상으로 집합시키고, 무슨 짓들 해 둘이? 와 이거 들키면 빼박 깜빵 가는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모른 척 해줘요. 그럼 35만 원. 콜. 결국 가난한 청소자매는 35만 원이라는 거금을 삥 뜯기게 됩니다. 좋아요. 어디죠? 그러나 이미 일을 벌려버린 청소자매는 도청에 들어가고, 이제 곧 인수 발표 날 거예요. 이번에 꽤 안정적인 정보예요. 이번 회사는 일용바이오래. 일용바이오면 제약품 회사인가? 하지만 새가슴 인경이는 돈만 까먹을까봐 몹시 불안해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불안해. 반면에 용민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베팅하려고 해요. 보조금을 전부 넣을 거야? 못 들었어? 꽤 안정적인 정보라잖아. 그런데 이런 용미에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치는데, 손님? 누구? 바로 사채업자가 용미를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30분 뒤에 깨워. 이체할게요 지금 바로. 이렇게 사채업자는 용미의 똥꼬에서 콩나물까지 빼가고 말아요. 언니만 믿을게. 어쩔 수 없이 청소자매는 인경이의 돈으로만 주식을 사기로 하는데요. 얼마 넣고 싶어? 언니는? 사정이 생겼어. 얼마 넣을 거야? 응? 설마 5주? 너무 많은가? 그런데 야 용미가 100주를 사버렸어. 그럼 어머, 100 아니었나?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기사 올라온 거 없지? 아직 없어.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인경이를 부르는데, 저기 이봐요. 이게 왜 복도에 굴러다니지? 바로 감사팀 팀장 금잔디입니다.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 금팀장은 성격이 더럽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하필 인경이는 커피를 쏟고, 이것도 버려요. 금팀장은 갑질을 시전하는데, 스타킹이나 하나 사와요. 4층 감사팀장실로 갖다 줘요. 네. 참다 못한 용미가 인경이 대신 나서줍니다. 감사팀장님, 스타킹은 좀 직접 사죠? 뭐 쓰레기에 치워드리지만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그건 좀 도리가 아니죠? 갑질처럼 느꼈으면 사과하죠. 이렇게 용미는 금팀장에게 제대로 찍혀버리게 되죠. 우리 예의 따박 할 말 다 할 거면 그 마스크는 벗고 따지는 게 예의 아닌가? 용미 언니? 하지만 용미는 전광판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번에 도청으로 들은 정보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용바이오 주가가 2%의 제약 인수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용바이오 인수를 공식 발표. 결국 주식은 떡상하고, 야 됐어 이제 우리 요플레 뚜껑 안 핥아도 돼. 벌써 140만 원 넘게 벌었어. 결국 인경이는 투자한 돈의 2배를 벌며 대박을 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윤 팀장은 잠잠하기만 해요. 답답해진 용미는 직접 윤 팀장의 방으로 쳐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용미는 윤 팀장의 책상에서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하지만 이때 용미는 윤 팀장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바로 책상 아래에서 윤 팀장의 대포폰을 발견한 겁니다. 비밀 통화하는 전화기가 사무실 책상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럼 사무실에서만 비밀 통화하는 게 분명하네. 용미의 걱정 속에 드디어 윤 팀장은 다시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는데요. 납니다. 그러나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는데, 잠시만요. 바로 도청기가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거 잘 좀 설치하지. 테이프 하나 붙여놓으면 되는 건데. 갑자기 왜 말이 없습니까? 사무실 천장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조심성이 많은 윤 팀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까게 되죠.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전화하는 게 낫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사무실에 작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매사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이에 윤 팀장은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관리실이죠? 사무실 환풍구에서 소음이 들리는데 바로 해결해 주시죠. 와 이거 지랄났다. 이제 청소자매는 내일이 오기 전에 뭐든 해야 했어요. 뭐래도 해야지. 이대로 걸리면 다음 게 없는데. 그래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윤 팀장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빨리빨리.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반가운 아니 섬뜩한 목소리.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바로 윤 팀장입니다. 이에 용민은 허겁지겁 숨어버리고 알았다고 미안해. 내가 실언했어. 나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으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그런데 이때 눈치 없는 벨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떤 핑계를 대도 빼박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봐요. 뭡니까 당신? 에? 하지만 용민은 보통 미꾸라지가 아니었어요. 아줌마. 아니 지금 남의 사무실에 숨어서 뭐 하는 겁니까? 껌 떼고 있었어요. 와 껌 떼고 있었대. 용민 임기응변 보소. 늘어붙어 있던 거를 그냥 넘겼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저는 퇴근하신 줄 알고. 됐으니까 나가봐요. 이렇게 간신히 위기를 넘긴 청소자매는 윤 팀장에게 새로운 비밀 정보를 얻습니다. 그게 내가 말한 3D 프린터 회사 맞아요? 현재 우리 회사 리서치팀에서 평가서 검토 중에 있어요. 합병이라. 그렇다고 업계 1위는 시간 문제겠는데요. 그럼 경쟁사 주식은 전부 다 파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청소자매는 청천벽력 같은 무전을 듣게 되는데 관리팀입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드디어 환풍구를 조사하러 관리팀이 온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쪽이요. 야 이거 완전 딱 걸렸다. 우리가 들킨 건 아니지. 이렇게 청소자매는 교도소 깜빵 친구가 되게 생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지. 거기다가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감사팀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이겁니까? 다른 데는요? 그리고 감사팀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편이 낫지. 그건 곤란해요. 금 팀장이 왜 신고를 막지? 이 사안이 언론으로 넘어가면 회사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일단 조사부터 해보죠. 한편 청소반장은 용미를 찾아오는데요. 용민 씨, 잠깐 좀 봅시다. 왜요? 그 감사실에서 기님 면담 좀 하자네.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금 팀장은 진짜 범인 용미 앞에 도청기를 꺼내는데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정말 아는 거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청소 미화원을 의심하지 않았죠. 전혀요. 이게 청소가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맡은 구역 제 시간에 청소하는 것도 벅찬 일이라서 저희는 다른 곳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고마워요. 시간 내줘서. 오 살았다. 네. 그 여자가 왜 부른 거야? 반면에 가뜩이나 새가슴인 인경이는 불안해서 미칠 지경인데요. 더는 못 다니겠어. 나 일 그만둬야 하나 봐. 이에 덩달아 용미까지 멘탈이 흔들리고 들키는 거 아니야? 결국 용미는 다른 일을 찾아봐요. 무슨 일 하세요? 청소해. 하지만 별다른 경력이 없는 용미가 다른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사 다닌 이력은 20년 전이 끝인 거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방법이 없는 용미. 더 이상 뒷걸음질 칠 데가 없는 용미는 윤 팀장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용미는 떡상할 업체의 정확한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용미는 보안이 가장 빡시다는 리서치 팀을 찾아가는데 바로 이 팀에 양하은이란 직원이 떡상할 업체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화원인 용미가 증권사 직원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대체 양하은이 누구야? 이에 용미는 잔머리를 풀가동시키는데
네, 베스트투자증권입니다. 네, 여기 1층 안내 데스크인데요. 네네. 양하은 씨한테 택배 왔는데 서명하고 가져가시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용미 똑똑한데? 하은 씨. 네? 1층 로비에 택배 와 있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빼돌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러나 이 업무 시간에는 보는 눈이 많았어요. 뭐하니? 때마침 이 구역 담당 미화원 수자가 나타납니다. 그래, 남의 구역에서 벌그치게 굴지 말고.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용민은 급한 대로 수자에게 도움을 구하죠. 나랑 잠깐 얘기 좀. 이번 일만 도와주면 남은 잔업은 내가 다 할게. 대체 뭐니 너네? 묻지 말고요. 리서치팀 출입증 있죠? 그리고 잔머리 세계 1등 용민은 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화재 경보기 소리에 직원들은 대피하고 그런데 용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필 USB 용량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것도 준비 안 했어? 하지만 딸들의 사진을 지울 수 없었던 용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인쇄하죠. 그리고 청소자매는 윤 팀장이 얘기했던 3D 프린터 업체를 찾아내고 여긴 것 같아. 이거 봐봐. 드디어 용미는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현듯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으니 바로 윤 팀장에게서 빼낸 정보와 리서치팀의 평가가 달랐던 거예요. 리서치팀 양하은 씨가 검토 중인데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그 직원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도청된 내용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랬는데. 그래서 불안해진 용미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기로 하죠. 아니나 다를까 용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윤 팀장의 정보에 맞는 3D 프린터 업체가 두 곳이었던 겁니다. 3D 프린터 회사가 둘이네? 야 이거 같은 업계라 한쪽이 떡상하면 한쪽은 떡락할 텐데. 에라 모르겠다. 용미는 결국 500원에 운명을 맡겨보는데 학은 옐로우즈, 숫자는 옵틱. 업체 제대로 확인한 건 맞죠? 어디라고 했죠? 그런데 윤 팀장의 입에서 나온 업체의 이름은 옵틱이요. 옐로우즈? 야 용미랑 다른 업체잖아. 이것도 전재산 날리는 거야? 옵틱. 옐로우즈. 그러나 이 3D라면 청소밖에 몰랐던 용미는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엔 상상도 못할 만큼 기계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공대학원생 두영이가 3D 프린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똑똑. 네 누나. 물어볼 거 있는데. 그래서 용미는 두영이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와, 옵틱에서 인공장기 출력이 성공했나 보네요. 인공장기? 친구가 BT 메디컬 기계에서 제품 개발팀에 있는데 그래서 옵틱사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야 두영이 인맥하고 정보가 장난 아니네. 의료기기 만드는 곳인데 인공장기도 연구해요. 옐로제사가 시장 독과점을 하고 있었죠. 반면에 옵틱사는 아직 스타트업 회사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인데 이 페이퍼에 있는 정보만 확실하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한순간에 거지가 될 뻔한 용미는 두영이 덕분에 바람직한 투자를 하게 되죠. 야, 나 이렇게 빨리 합격 기사가 나올 줄 몰랐어. 한편 인경이는 청소를 하기 위해 윤 팀장 방에 들어가는데요. 아, 청소하러 왔는데요. 그리고 인경이 역시 윤 팀장의 대포폰을 발견합니다. 용면이가 말한 그 휴대폰인가 보네.
그런데 이때 감사팀이 들이닥치고 빨리 안 나가고 뭐예요? 나가요, 나가. 이에 당황한 인경이는 어쩔 수 없이 대포폰을 들고 나와요. 감사에 큰 진전이 없자 감사팀은 미화원들에게도 도청장치에 대해 밝히는데요. 얼마 전 도청 장치가 사무실에서 발견됐어요. 이에 하이에나 수자가 한 번에 눈치를 까게 됩니다. 아니 우리같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도청에서 뭘 뜯어먹겠다고요. 그리고 하이에나 수자는 두 마리 생쥐를 구석에 몰아놓고 숨통을 조여버려요.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나 직원이 있었나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 언니까지 왜 저래? 3배 줄게요. 10배를 줘도 싫어. 그냥 경찰서로. 대포폰으로 내부작업을 했어요. 그리하여 수자는 청소자매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아이고 많이들 해 잡섰네. 거기다가 수자는 향긋한 돈 냄새까지 맡게 되고 이건 무슨 소리니? 거의 최근 문자인데. 이번 매각은 지금까지 거래 중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이에 수자는 이 위험한 돈벌이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죠.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기회는 무슨 더 이상 안 돼. 나도. 그러자 수자는 다짜고짜 대포폰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거는데 네. 여보세요? 이영신 씨? 어디시죠? 윤태경 씨 친구예요. 전화를 받은 이영 씨는 역시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알았어요? 태경 씨한테 들었죠, 물론. 난 들은 바 없는데. 그러나 용미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죠. 대기 발령 처분 내려진 상태고 운 나쁘면 울산 쪽으로 좌천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태경 씨가 직접 움직일 수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매각건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당신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네, 윤태경 씨 투자. 그러자 영 씨는 용미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해요. 일단 만납시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정도 시간 괜찮습니까? 네, 거기서 보죠. 다음날 풀세팅을 지대로 한 용미는 약속 장소에 나가고 용미는 괜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가벼운 빌드업을 시전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라고 얘기했어요.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라고 윤태경 씨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시 통화해요. 이영신입니다. 윤태경 씨 친구 진연아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죠? 한 달 전에 일영바이오에 20억 넣어서 40억 넘게 재미 보셨죠? 그리고 그전에는 워크텍전자, 신영제약, 셀러렉스, 로잔일로트로닉스. 더 읊어야 하나요? 용미의 완벽한 대답에도 영 씨는 끝까지 의심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 야, 이거 걸리겠는데? 농담이에요.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하지만 영 씨는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우리 가족들 얼굴부터 봐야죠. 캡틴 로터 먼저 만납시다. 캡틴이라고? 이거 윗선이 또 있는 거야? 언제요? 이에 위험을 느낀 청소자매는 이쯤에서 발을 빼기로 합니다. 근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동의. 수자 언니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나 빼돌리고 니들끼리 해먹. 하지만 수자는 역시나 용미를 절대 믿지 않았죠. 이영신 전화번호 줘봐 확인해볼게. 진짜 속고만 살았나 봐. 한편 잊을만 하면 용미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용미! 바로 지겹다 못해 정이 들 것 같은 사채업자입니다. 아이루 용미 언니. 그러나 이번엔 용미도 꿈틀하는데 이거 지금 불법 추심인 거 알죠? 나 죽어버리면 그 돈. 죽어 그럼. 아 이러면 나 섭섭한데? 어? 결국 용미는 그동안 주식으로 번 돈을 모두 털리게 돼요. 이거 웃기는 아줌마네. 200만 가져갈게. 아니 용미는 언제 돈 버냐? 7만 원은 애들 반찬해줘. 그리하여 용미는 어쩔 수 없이 이 위험한 판에 뛰어드는데 그거 하자 우리. 두말하면 입이 아니라 주둥이지. 이렇게 청소 삼총사가 결성되고 이제 뭐부터 하면 돼? 네.
용민은 영신에게 연락을 넣습니다. 좋아요. 그럼 차주 모임부터 참석하는 걸로 합시다. 아, 네. 계단 CCTV도 다 확인했어요. 같은 시각 금 팀장은 도청기를 설치한 범인을 쫓고 있는데요. 2층 CCTV 녹화하면 정보 복사해서 가져다 주세요. 드디어 금 팀장은 용미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용미는 명품 옷까지 구해가며 자리에 참석하고 드디어 캡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서야 용미는 이 비밀 모임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송우창이 올시다. 우린 잠시 기다려야 돼요. 올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왔나 보네. 그리고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와요. 와, 금 팀장이 여기서 왜 나와? 야, 감사팀 팀장이란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과연 용민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금 팀장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금 팀장은 용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공유했습니다. 진연아예요. 반갑습니다. 그러나 촉이 좋은 금 팀장은 용미를 알아볼랑 말랑 하는데 전에 우리 만났었나요? 낯이 많이 익어서요. 같은 회사면 오다 가다 만났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베스티드에 있었어요? 그보단 우리 윤태경이는 잘하고 계신지. 와, 캡틴이 살렸어. 업무 배제됐고 자택 근신 중이죠. 하지만 금 팀장은 갑자기 나타난 용미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는데요. 와인은 괜찮아요? 네, 뭐.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와인 감각부터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떤 와인 선호해요? 이에 용미는 시원하게 막걸리로 응수합니다. 솔직히 와인 잘 몰라요. 맛도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좋아해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입술에 살짝 적셔서 맛보곤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달달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히려 이 솔직함에 용미는 점수를 더 따게 돼요. 난 그냥 내 식대로 할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적당히 진짜와 가짜를 뒤섞는 거야. 학교 부지 매각건은 물론 들었겠지. 정확히는 몰라요. 이렇게 용미는 대담하게도 모르는 내용에는 당당히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윤태경한테 따로 들은 얘기 없어요? 예, 자세히는요. 사이즈가 크다는 정도는 알아요. 어디까지가 안 돼? 그럼에도 구부라고 용미한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가능해요? 응? 얼마냐니?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으신가? 최대 가용 액수를 말해봐요. 그럼 500만 원? 최소 50만. 뭐? 50만 원? 뭐 그 정도는. 가능해요? 50만 주면 50억이야. 아니 50억이라고? 한꺼번에 정말 가능해? 야, 이씨, 난 딱 500 있단 말이다. 이렇게 용미는 뜻하지 않게 대심한 여자가 되고 배포가 있네. 아무리 그래도 50억을 맡길 수는 없지. 하지만 뭐니 해도 내부자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 안 됐지만 차주 중에 1원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회의가 열린답니다. 윤태경 말론 재단 측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던데. 정보값은? 그래서 영신은 용미에게 정보값을 제의하는데 얼마나? 5장? 2장만 해. 뭐 200? 아니 300은 줘야지. 3장이요. 더는 곤란합니다. 좋아요. 3천만 원. 아니 미친 300인 줄 알았는데 3000이래. 여기 인간들은 왜 꼭 0을 하나 더 붙이냐. 좋았어, 완전 땡 잡았어. 이렇게 용미는 자신도 모르게 판돈을 키우고 간신히 자리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댁이 어디세요?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니면 같이 갑시다. 바람을 좀 쐬고 싶네요. 그러나 의심쟁이 금 팀장이 반강제로 용미를 택시에 태웁니다. 어디까지 가요? 청담동이요. 비슷하네요. 타요. 그리고 금 팀장은 용미의 호구 조사에 들어가죠. 우리 회사에 있었다고요? 언제? 그게 언제였더라고요. 윤태경 씨보다 좀 먼저니까. 난 4년 전에 이직했으니 회사에서 볼 일은 없었겠네요. 다행히 용미의 거짓말은 아슬아슬하게 금 팀장의 레이더를 피해갑니다. 고마워요. 바래다줘서. 좋은 대사네요. 그러나 용미가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었으니 들어가요. 먼저 택시 가는 거 봐드릴게요. 아니요.
집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것까지 봐줄게요. 와, 집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겠대.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들어가요. 그런데 문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이 집은 용미가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 부잣집이었던 겁니다. 이제 출발하시죠. 이렇게 용미는 마지막까지도 아슬아슬하게 금 팀장을 속이는데 성공해요. 입찰사 중에 셋이 유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건설이라는 회사야. 낙찰을 받는 순간 몸값이 3배 뛴다. 이제 이 청소자매들은 어떻게든 이사회에서 선정될 업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내각 선정 업체가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용미는 청소자매들에게 정보값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얻으면 자그마치 3천을 주겠다. 3천원도 아니고 3천만 원! 하지만 정작 용미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짜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의 날짜도 몰라. 그래서 용미는 또다시 잔머리를 굴리는데 아니요, 비서예요. 야, 비서인 척을 하고 있어. 네, 일원중학교 부지 입찰업체 선정회의요. 그 일정이 바뀌었다는 메모가 적혀 있던데 그거 좀 확인하려고요. 2층 회의실 오후 2시 맞나요? 대회의실이요. 오후 4시. 아, 그럼 지금 그 날짜도 화요일, 그러니까 7일로 돼 있던데 아닌가요? 아니요. 10일. 이렇게 용미는 전화 한 통화로 뚝딱 이사회 날짜를 알아내죠. 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만큼 자유롭게 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청기는 준비됐지? 그래서 용미는 미화원계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금란 언니 알지? 금란 언니.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에 미화원 유니폼을 입수합니다. 나 이 유니폼 며칠만 빌려줘요. 용미는 바로 도청기를 설치하러 가는데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거기다가 건물 직원이 막아서는데 거기서 뭐 하세요? 아까 청소하다가 여기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것 같아서요. 그래요? 네, 야, 미화원은 그냥 다 프리패스구나. 감사해요. 이렇게 용미는 손쉽게 도청기를 설치합니다. 찾았어요. 금세 찾았죠. 한편 금 팀장은 용미가 놓고 간 USB 속 사진들을 인쇄하고 USB 속엔 두 딸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그러다 청소반장은 USB에 담겨있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얘네를 어디서 봤더라? 청소반장은 캐비넷에 붙어있던 용미의 딸 사진을 기억해냅니다. 앉아봐요. 이에 청소반장은 용미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죠. 그 2층 리서치 팀에서 말이지 이런 사진들이 나왔어요. 맞지? 용미 씨 딸들. 하지만 용미는 또다시 미꾸라지가 되는데 그게 거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는데. 죄송해요. 용미는 딸 과제로 사무실 프린터기를 썼다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이게 작은 딸 학교 과제라 그 사진 출력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수자 언니한테 부탁했었어요. 와, 어쩜 이렇게 뻔뻔하냐. 좋아요. 그럼 내가 이거 USB 관련해서 내가 감사팀에 내가 보고 올려도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하세요. 용미는 엘리베이터에서 금 팀장을 마주칩니다. 야야야, 얼른 가자, 얼른 가. 다행히 금 팀장은 용미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에 용미는 한숨을 내쉬는데 걸리는 줄 알았네. 아니 뭐야, 금 팀장이 다시 들어왔어. 얘기 좀 하시죠, 진연아 씨. 사실 금 팀장은 진연아라는 이름과 USB의 사진으로 용미의 딸을 추적했던 겁니다. 야, 금 팀장 의심병 장난 아니네. 이걸 잡아냈어? 연아 맞지? 누구세요? 아, 예전에 엄마랑은 같은 일 했었던 친구 진연아 씨. 용미의 꼬리를 밟은 금 팀장은 의기양양한데요. 스스로 내릴래요.
멱살 잡혀 끌려내릴래요. 약이 오르네. 청소부 주제에 이런 일을 벌렸을 땐 이만한 배짱 정도는 있었겠지. 그런데 막장까지 갔다고 생각한 용민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경찰서에서 만날 걸 그랬나요? 그래요 그럼. 그렇습니다. 용미가 금 팀장의 정체를 안 이상 용미도 꿀릴 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값은 내가 치를게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네들은 증권사 감사팀장 주제에 뒷돈 받고 정법한 당신은 그럼 어떤 죄값을 받나요? 야, 이 언니 보통이 아닌데? 모임 때도 맨몸으로 가진 않았으니까. 용미에게 쫄린 금 팀장은 용미에게 딜을 걸고 원하는 게 뭐죠? 당신이 원하는 거랑 같아요. 우리랑 계속 같이 일을 하겠다. 당신만 눈 감아주면? 용미는 자신들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나랑 몇 번을 마주쳤지만 당신은 나를 못 알아봤어요. 왠지 알아요? 우린 투명 인간이에요. 아무도 청소부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희한하게 설득되네. 그래서요. 이 유니폼을 입고 남자 화장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를 한번 써보려고요. 이에 금 팀장은 용미를 한번 믿어보기로 해요. 좋아요. 하지만 금 팀장에겐 공짜는 없었으니 다만 정보를 넘기고 받기로 한 돈의 절반은 내가 받아야겠어요. 야, 자리세를 받겠대. 왜요? 당신을 보호하는 데 드는 위험수당이라고 해두죠. 그러나 정체를 들켜버린 용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 말인데 3천만 원 중에 절반만 받기로 했어. 그런데 용미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되고 안녕하세요. 바로 집주인이 용미가 하숙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깔셀 줬다고? 그래서 화가 난 집주인은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리겠다고 해요. 그럼 보증금 1,000만 원 올려주든지. 아니, 용미는 돈을 벌라고 하면 돈이 나갈 일이 생겨. 이에 용미는 목숨을 걸고 도청에 임하는데 하지만 회의가 시작한 지 40분이나 지났는데도 도청기에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 40분도 더 지나지 않았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용미는 급하게 회의실로 올라가 보지만 어째서인지 이사회가 열려야 할 회의실은 텅텅 비어 있었죠. 왜 갑자기 회의 장소로 옮겼어요? 비서실에 이상한 전화가 왔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용미의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회의 장소를 바꾼 거예요. 어디로요? 4층으로 옮긴다고 했다. 왜 궁금하신데요, 그게? 4층으로 전력 질주하는 용미. 하지만 용미가 도청을 해야 했던 이사회는 이미 끝이 난 뒤였죠. 야, 완전 망했다. 어떡하냐. 그러나 절박했던 용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가까스로 회의실 쓰레기들을 입수합니다. 대신 아니, 이걸로 뭘 어떡하려고? 야, 뭐야, 세절된 종이들을 짜맞추고 있어.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내가. 결국 청소자매들은 폐지 조각 모음을 해서 이사회에 고급 정보를 복원해내요. 봐봐. 이렇게 청소자매들은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좋네요. 드디어 영미는 정보값을 받아내고 청소자매들은 며칠 만에 500만 원씩을 벌어버렸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 이제 이걸로 예상건설 주식만 사면 3배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지. 이제 이 돈을 주식에 넣어서 불리기만 하면 되는데 4배가 오를 수도 있어. 어째서인지 용미의 낯빛은 어둡기만 해요. 왜요? 제가 넉넉 잡고 용미는 일주일만 버티면 몇 배를 벌 수 있는 주식보다 집 보증금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집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결정해요. 1,000만 원 올려주든 집을 빼든. 결국 용미는 금 팀장에게 줘야 할 1,500에서 밑장을 빼기로 해요. 이봐요. 약속이 틀리잖아. 아니 내가 왜 그쪽한테 절반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신도 당당하지 않잖아. 그러자 금 팀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이영신 씨? 나 지금 진현아 씨하고 함께 있어요. 뭐예요? 용미 씨. 야, 금잔디도 보통이 아니야.
다음번엔 통화 버튼 누를 거예요. 결국 용미는 얄짤없이 금 팀장에게 약속한 돈을 다 주게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용미 언니? 와 어떡하냐 보증금 500이 부족한데. 그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용미는 또다시 뇌를 쥐어짜보는데 아니 뭐야 사채업자를 찾아갔어. 야, 우리 어영미가 이자 갚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 나 500만 빌려줘요. 구텐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클리닝어 도박 빚에 시달리는 미아원 용미가 청소하면서 알아낸 은밀한 내부자 정보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드라마입니다. 나 돈 좀 해줘. 증권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하다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식이란 게 우리 자본주의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허덕이고 돈만 쫓는 용미와 이 주식이란 소재가 궁합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야이 기절 너 미쳤어? 근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미가 돈을 쫓을수록 돈이 모자르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 용미는 허황되게 돈을 쫓다가 도박으로 망한 적이 있죠. 아마 용미가 또 맹목적으로 돈을 쫓는다면 계속해서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힘들 때 돈만 생각했었는데 이 돈을 쫓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쫓으면 쫓을수록 나중에 내가 망가져 있어요. 이 회사는 얼마를 줄까? 저 회사는 얼마를 주지? 이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돈은 내가 나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저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쫓는다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저 사장이 나한테 돈을 줄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누군가가 나에게 지갑을 열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의 역량, 나의 성장,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엔 이건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나의 행복을 구축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돈은 아직 안 따라왔어요. 아 미안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진짜 빚 갚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미가 돈을 쫓을수록 망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용미가 떼돈을 벌어서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데 용미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용미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JTBC 드라마 클리닝업을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출처 링크 확인하시고 재밌으셨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멍! 돈 좋지. 그래, 그럼 더 우리랑 같이. 돈이 많아져도 하루 5끼 먹는 거 아니고 집이 넓어져봤자 각자 방에 처박혀서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기밖에 더해. 내가 죽다 살아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 괜히 맘 졸이고 속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언니 난 안 행복해. 집 보증금 올려줄 돈이 없어서 9살짜리 딸 앞에서 집주인한테 수모 겪는 것도, 돈이 없어서 애들 양육권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새 옷 대신 남이 입던 옷 얻어서 입히는 것도, 겪어도 굳은 살이 안 박여. 1000번 1000번 죽을 고비를 넘겨도 찬물에 김치 먹는 걸로 난 행복할 수가 없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니까. 구린이들 쿡쿡 깎까?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